라인6의 가성비 스톤박스 이펙터 POD 익스프레스. 라인6의 페달들을 보면 약간 프리미엄급은 HX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고 그 아래급은 POD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POD 고 이후에 라인6에서 나온 이펙터들은 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HX1은 이펙터 하나라고? 진짜 좀 선 넘었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POD 익스프레스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스펙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POD라는 게 아래 등급이긴 하지만 POD 고도 마찬가지로 HX 엔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운드 퀄리티는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 엔진이라면 이제 기능 차이가 핵심이겠죠. 일단 POD 익스프레스의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작고 가볍습니다. 일반 보스 페달보다 조금 더 가로가 길고 무거운 편이네요. 전면 가운데 크게 앰프 노브가 있습니다. 돌아가기도 하고요. 눌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장된 7개의 앰프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고요. 아래 Alt 버튼과 탭 버튼을 활용해서 또 다양하게 쓰기도 하는데 캐비닛을 바꾼다든지 채널 볼륨을 선택하든지 프리셋을 선택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POD 익스프레스에 내장된 앰프의 종류는 클린, 펜더, 프린스턴 리버브, 스페셜, 라인 리디게이터, 차임, 매칠리스 DC30, 다이나믹, 벤 아드리안, 크런치, 프리드맨 B200, 헤비, 라인6 오블리비언, 리드, 피베이 5150 이렇게 총 7가지 앰프가 있고요. 캐비닛도 펜더 프린스턴, 펜더 디럭스 옥스포드, 매칠리스 DC30, 보그너 우버캡, 마샬, ENGL, 메사부기 이렇게 7가지가 있어서 펜더는 펜더 캐비넷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조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멀티는 앰프 캐비넷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OD 고 시리즈처럼 잔뜩 앰프랑 캐비닛을 넣어주지 않고 딱 7개씩만 넣어주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앰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근본 마샬 앰프가 없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대신 요즘 많이 쓰는 프리드먼 앰프를 넣어주었네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캐비닛을 끄는 기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옥스 스톰프와 연결해서 쓰면 또 다른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앰프도 끄고 이 녀석들을 드라이브, 모듈, 딜레이, 리버브만 사용하는 이펙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밖에 쓰지 못하는 HX1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가격도 말할 것도 없고요. 왼쪽 상단의 디스트 노브는 푸시는 안되고 돌아가기만 합니다. 디스트 종류에는 부스트, 클론 센타우르, 오버드라이브가 TS808, 디스트로트, DS1, 킬리 모디, 퍼즈, 빅머프 이렇게 있습니다. 각 모서리에 있는 4개의 노브가 동일하게 조절을 하는데요. 이걸 돌리면 지금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게이지가 이렇게 차는 것처럼 보이시죠? 클론에서 처음 부스트, 클론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돌리면 이제 클론의 드라이브 양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다 돌아가면 TS808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리면 드라이버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다 돌아가면 또 DS1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펙터 세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드라이브는 톤이나 EQ가 안 돼도 드라이브 양만 조절하면 쓸만한데 사실 딜레이 같은 경우는 4분의 1인지, 0.8인지 이런 거 세팅 없이 그냥 이것도 딜레이 양으로 전체적으로 피드백이랑 다 같이 올라가니까 디테일한 세팅은 어렵습니다. 제가 기능을 몰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PC 에디터나 앱으로 세팅할 수 있게 해주면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안 된다고 치고 오른쪽 상단의 모듈레이션 부분 종류는 아리온, 코러스, MXR 117 플랜저, MXR 페이즈 90, 펜더 옵티컬 트레몰로 서킷, 트레몰로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딜레이는 아날로그가 보스 DM2, 라인6 자체 디지털 딜레이, 테이프 에코플렉스 테이프, 라인6 자체 핑퐁 딜레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리버브는 그리고 또 다 자체 모델이라고 하네요. 스프링, 홀, 플레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동시에 앰프, 캐비닛, 디스트, 모듈, 딜레이, 리버브를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하는 건 이렇게 끄면 바이패스가 되기도 하고요. 추후에 이펙트가 또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펙터 리스트를 보시면 물론 많은 것은 아니라서 아쉽긴 합니다. 가운데 또 작은 Alt 버튼이 있죠? 이거는 조합해서 쓰는 버튼입니다. 다른 노브랑 같이 눌러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lt를 누르면 앰프의 톤 세팅이 됩니다. 회색 글씨로 써있는 게인이나 하이, 미드 이제 요런 것들 조절이 되는 거죠.
회색 글씨로 써있는 게인, 하이, 미드, 베이스 채널 볼륨 세팅이 되고요. 이 Alt를 탭 버튼이랑 같이 누르면 미드, 하이랑 프리센스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세한 기능은 매뉴얼을 좀 정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 풋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기본은 바이패스 온 버튼이고 오른쪽은 탭 템포, 여기 또 탭 템포까지 넣어준 건 대단하네요. 이거 꾹 누르면 튜너로 넘어가는데 이제 앰프심을 주번 LED를 통해서 튜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동시에 누르면 프리셋 모드로 넘어가서 프리셋 업다운 버튼이 되는데 8개씩 24개 정도 프리셋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거에다가 24개보다 더 쓸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위쪽 인아웃 단자를 보시면 인풋이 있고 스테레오 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페달 겸 풋스위치 페달, 익스플레션 페달 연결할 수 있는 곳이죠. 풋스위치가 두 개밖에 없어서 다양하게 사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익스프레션 페달 포트를 넣어주어서 추가 스위치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USB 포트는 지금 PC 연결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펌웨어 업데이트용으로 쓰는 것 같고요. DC인 DC 9V 센터 마이너스 500A인데 사실 실제로 돌려보면 500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진짜 웃긴 건 여기 뒤에 보시면요. 요게 열립니다. 짜잔, 배터리가 들어있죠. 이거랑 더불어서 옆에 또 마스터 볼륨이랑 헤드폰이 있는데 저는 이 사이즈에 이 배터리 끼우는 거랑 이 옆에 돌리는 거 보니까 옛날 게임보이가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라인6에서 게임보이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AA 배터리가 3개 들어가는데 배터리도 생각보다 꽤 오래가요. 배터리가 중간에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배터리 잔량 표시도 확인되는데 Alt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2칸이 떨어진 거예요. 나머지 요만큼 남아있는 거죠. 굳이 이런 기능을 넣어줬다고 생각하면서 또 넣어주니까 배터리 꺼질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POD 익스프레스는요,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다재다능합니다. 만약 내 페달에 드라이브가 부족하다? 페달보드 앞쪽에 두고 다른 거 다 바이패스 시키고 클론 808 퍼즈 이것만 가지고 드라이브 페달로 쓸 수도 있고요. 내 페달보드에 모듈이나 공간계가 부족하다면 페달보드 뒷단에 두고 공간계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앰프시물이 부족하다? 가운데 두고 앰프시물 역할도 가능합니다. 캐비닛이 마음에 안 든다? 캐비닛만 끄고 다른 IR 로더랑 같이 써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참 신기한 페달인 것 같아요. 물론 POD 고랑만 비교를 해도 성능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 사이즈에 이 가격에 제가 배송비까지 24만 1,000원이 들었는데요. 24만으로 HX 힐릭스 엔진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요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하다 보니까 칭찬 위주로만 한 것 같은데 작은데 이것저것 기능을 잔뜩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다 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조작법을 그냥 다 때려 박아 넣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직관적으로 세팅이 가능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지는데요. 중간중간에 세팅을 막 수정하면서 쓰기에는 조작법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며칠 고생해서 프리셋으로 쭉 만들어 놓고 원하는 세팅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여기다 익스프레션 페달만 연결해 놓고 프리셋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 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올인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페달보드 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HX1처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인데 MPC물을 빼고라도 4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퀄리티 다 잡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POD 시리즈 전통의 이 검정 빨강 조합이 색감을 엄청 촌스럽게 만든다는 것과 이 게임보이 스타일의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랜만에 나온 라인6의 가격과 성능을 다 잡은 아이템 POD 익스프레스였습니다.